오랜 세월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온 산에도 어김없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어제 교도 사터 시간이 멎은 듯 고즈넉한 오작교에는 천년을 흘러온 전설 같은 사랑이 아직도 이어지고 색시는 나 자연을 닮은 넉넉한 삶이 오늘로 이어집니다. 어머니의 품 같은 지리산 자락에서 지난 삶을 품고 살아온 이곳은 남원입니다. 천부지지 옥야백리, 하늘이 정해준 비옥한 땅이라는 별명을 가진 남원. 그 천혜의 자연환경 덕분에 다양한 문화를 일궈왔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곳은 아마 이곳일 겁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익숙한 사랑 이야기, 천년 사랑의 주인공 춘향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광활로입니다. 야, 여기가 바로 남원의 상징인 광활루네요. 춘향의 상징이고 이도령의 상징이고. 근데 사진이나 책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이뻐요. 지금 이 계절에도 이렇게 이쁜데 봄에 오면 진짜 이쁠 것 같으네요. 광활루는 조선을 대표하는 정원. 광활루원의 누각으로 원래 조선시대 명재상 황희가 짓고 후에 정인지가 중건하면서 지금의 광활루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광활루원 연못을 가로지르는 오작교. 견우와 직녀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처럼 함께 이 다리를 건너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해서 지금도 연인들이 자주 찾는 명소죠. 은하수를 상징하는 오작교 아래 연못에는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 즉 대나무, 백일홍, 정자로 이루어진 세 개의 섬이 조화를 이루는데요. 이야, 밑에서 보는 거랑 또 확 틀리는구나. 이 모든 풍경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진 누각 광활로. 그런데 광활로 안에는 또 하나 숨겨진 볼거리가 있습니다. 빼곡하게 다 적어주셨네. 바로 이것, 천정에 남아있는 선인들의 글귀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비들이 이 누각을 찾아 큰 뜻을 노래했을까요? 시대가 변해도 풍류를 즐기며 선비 정신을 노래했던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광활루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정말 한 폭의 동양하다, 동양화. 여기 서 있으면 진짜 사랑이 절로 꼽힐 것 같네, 진짜로. 옥황상제의 월궁을 눈앞에 보는 듯하다는 광활루. 하지만 뭐니 해도 광활루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건 이곳을 배경으로 쓰여진 고전소설 춘향전일 텐데요. 아, 어떻게 너무 이쁜 아가씨가 여기 오작교 건너오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도 미스 춘향숙 최민지입니다. 아, 그렇구나. 벌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춘향의 그 뭐지? 포스가 쫙 느껴지고 이 한복 입은 태가 틀려요. 감사합니다. 올해 봄에요. 네, 광활루 곳곳엔 춘향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 여기 조금만 이 집이 뭐예요?
네, 여기는 춘향 사당인데요. 아, 사당. 아, 사당이 이렇게 지어져 있구나. 네, 1931년에 처음 지어져서 춘향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제사가 열리고요. 그리고 그게 발전되어 춘향 그게, 축제로 춘향이다. 이 사당에선 춘향의 영정을 모시고 해마다 춘향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요. 엄격한 신분 차이를 넘어 사랑을 지켜낸 춘향의 정신은 이곳에 아직도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저렇게 얼굴도 이쁜데 이 마음까지 한 남자를 이렇게 일편단심으로 사랑하고 그런 춘향의 정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미스 춘향으로서. 네, 저는 요즘 사람들이 너무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어느 정도 춘향의 그 절개와 지조를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본인 남자친구 있으면 그 춘향이처럼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그럴 수 있어요? 고난과 역경을 딛고? 춘향이만큼 올해는 아니지만 어머, 나 무서워. 내가 무서워. 춘향의 아름다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단오날 그네를 타던 단아한 춘향의 모습일 텐데요. 탈이 진짜 태가 너무 이쁘다. 이러니까 남자들이 다 지켜보고 이몽룡도 지켜보고. 으쌰. 어떻게. 긴 줄이 일렁이는 그네에 오르니 타는 건 고사하고 춘향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나 이거 내리면 안 돼? 매주 주말이 되면 이 춘향의 이야기를 보기 위해 광활로 앞은 떠들썩한데요. 주말마다 계속되어 온 문화 상설 공연, 신관사또 부임 행차입니다. 춘향전의 또 다른 주인공, 변사또의 모습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신명나는 마당놀이 한판에 관광객들 웃음이 절로 터져 나옵니다. 이런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꾸며놓지 않은 그 자연적인 그런 것들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여기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랑이 이렇게 표현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또 춘향이라는 그 옛날에 그 뭐 영화로만 봤는데 새롭게 떠올라요. 머릿속에 떠오르고 또 춘향정도 그렇고 또 모든 것이 다 역사적으로 또 대대로 물려오게 좀 물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후손들한테도. 우리에겐 천년사랑 이야기의 배경으로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겨 찾던 명소로만 알려진 광활로. 그러나 광활로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아픈 역사가 또 하나 존재합니다. 일제강점기 광활로는 재판소이자 감옥이었습니다. 광활로 위층은 재판소로, 아래층은 벽을 막아 재판을 마친 이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대부분이었던 죄수를 가두기 위해 문고리를 만들고 벽을 세웠던 당시의 흔적들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1910년에) 조선 총독부에서 이 재판소령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남은 재판소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마땅한 재판소가 없으니까 이 광활루를 재판소로 해서 감옥하고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민족의 아픔을 함께 겪으며 남원 사람들과 순환의 역사를 함께 해온 광활루. 영역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광활루의 아픈 과거는 이제 몇 장의 사진으로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춘향전 속에 담겨있던 영원한 사랑의 전설과 시 한 수로 천하를 호령했던 선비들의 지조는 아직도 광활로와 함께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남원은 북부와 동부가 산악지대이지만 다른 지역은 비옥한 평야로 이루어져 전라도 내에서도
손꼽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고장입니다. 특히 북부와 동부는 험준한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와운, 부운, 하도 구비구유 골짜기가 많아 구름도 쉬고 간다 해서 구름운자 이름을 가진 작은 마을들이 이 산자락 구석구석에 터를 잡고 있는데요. 지리산 오지 마을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와운 마을 언덕 위엔 산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굽어보며 함께 나이를 먹은 천년송이 서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전부터 자생해 500년 이상을 살았다는 이 천년송은 해마다 와운마을 주민들이 당제를 지내며 지켜온 마을의 큰 어른이었고 지리산 자락 굽이굽이 털을 잡은 마을들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야, 저기 그림엽서다, 그림엽서 진짜로. 심산유곡 산 아래로 마을들이 내려다 보입니다. 이렇게 산은 높고 골도 깊고 겨울 되면 추위도 더 심하실 텐데. 산속의 삶은 어느 시절이든 쉽지 않습니다. 가을 거지가 끝난 산에 겨울 매서운 추위는 유독 빨리 찾아오는 곳. 얼마나 산이 깊으면 구름도 둥실 떠오른다 해서 부운이란 이름을 얻었을까요? 부운 마을은 지리산 자락 중에서도 와운 마을 다음으로 높은 곳에 자리한 마을입니다. 산이 깊으니 겨울 채비도 남들보다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춥고 배고프죠. 춥죠. 첫째는 춥죠. 갈수록 더. 추워 못 살게 맨날 딸내기로 나가 살아요. 딸내 아파트로 가 나는. 못 살아. 눈이 전부 다 눈이 막 쎄리 뻘로 들어오면 정신 못 차려버려요. 아침 한 10시쯤 저 산에 막혀 있으니까 10시쯤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가 한 2시 반이면 진짜 해가 똘딱 넘어가버려. 해가 태양이 넘어가버려요. 3시 되면 한밤중이야. 여기는 진짜. 잡아줄까? 잡아줘. 한꺼번에 해도 내 열이. 안 그러면. 올해도 가을녘부터 겨울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겨울이면 눈이 허리까지 차는 산속. 집 밖에도 못 나가는 날이 허다하다 보니 추워지기 전에 고쳐두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때문입니다. 한겨울 추위를 넘길 따뜻한 연탄도 창고 가득히 들여놓았습니다. 입 궁하고 돈벌이 궁한 겨울 살림. 그래도 겨울을 넘길 수 있었던 건 산이 내어준 고마운 선물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여기는 추위가 빨리 와요. 다른 때보다도 한 2달은 더 빠르다고 보면 돼요. 9월 한 말 정도 되면 거의 겨울 준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장 준비하면서 꽃감 막 이제 감 우라시가 딱 나무에 올라가서 따고 우리 밑에서 받고 계속 이제 자리에 해가지고 지거로 전화놨어요. 산나물이며 장작이며 모든 것을 내어주던 넉넉한 마을 뒷산. 마을 사람들이 가을 거지에 한창입니다. 지리산에서 잘 익은 감을 따고 있습니다. 해마다 산자락을 물들이고 가지가 휠 정도로 주렁주렁 매달렸던 감. 그런데 올해는 태풍 때문에 감이 많이 줄었습니다. 해발 300에서 800m 사이에서만 자란다는 지리산 고랭지감. 비타민, 칼슘, 당질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감기도 예방해줘서 요즘 더 인기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지리산 감입니다. 이거 옛날에 이거 전부 아무것도 없고 감농사 지갖고 뭐도 먹고 많이 살았거든요. 예, 꽃감 해갖고. 그래서 이거 많아요.
명품 중에 명품으로 꼽히는 이 감 덕분에 부읍 마을뿐 아니라 운봉, 인월, 아영, 산내, 산자락 마을들은 모질고 추운 한겨울을 든든하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산 사람들을 위해 내어준 지리산의 고마운 선물인 셈이죠. 이 감을 따서 말린 것이 남원의 특산품 곶감입니다. 손쉽게 만들어지는 곶감도 많지만 일일이 손으로 깎아 만드는 감 맛에 비할 수 없다는 마을 사람들. 지리산 감에는 독특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 고장에서 나는 감인데요. 다른 감은 이 고장에서 다른 감은 잘 되지가 않아요. 여기 그 골이 파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골감이라고 합니다. 약품 처리를 안 해도, 약을 치지 안 해도 감이 잘 열리는 감입니다. 그래서 이 고장에 딱 맞는 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리산 감만의 특징도 있다는데요. 이렇게 씨가 없습니다. 이렇게 씨가. 그래서 곶감을 만들어 놓으면 씨가 없기 때문에 먹기가 편하고. 지리산 곶감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지리산 자락의 날씨 때문에 얼고 녹기를 반복해 부드럽고 단맛이 강한 게 특징입니다. 이 감으로 자식들 공부시키고 추운 겨울도 따뜻하게 날 수 있었으니 마을 사람들에겐 이보다 더 고마운 게 없습니다. 아들도 막 돈이 없은 게 공부도 잘 못 가르친 게 이 째게서 살아갖고 이제 그래갖고 용돈 내서 공부 가르치고 그랬어요. 국민학교라도. 그러고 살았어요. 이 곶감 아니면은 그때는 잘 먹고 살고 못했지. 평생을 감과 함께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맞았던 지리산 자락 사람들. 한겨울 서리 속에 찰지게 말라가는 곶감은 가을과 겨울 그 매서운 추위를 견뎌온 산 사람들의 삶을 닮았습니다. 산이 하도 깊어 차 한 대 들어오지 못하니 장에 한 번 나가려면 전날 밤 채비를 하고 밤새 걸어야 도착할 수 있었던 장터. 그래도 남원 곶감 하면 전국 상인들이 알아주던 명품이었습니다. 지리산 자락 사람들이 감이며 말린 산나물을 팔기 위해 찾았던 인월장. 3일과 8일 열리는 인월장은 조선시대부터 이곳에 터를 잡은 유서 깊은 장터로 지리산에서 나는 나물이며 목기, 감 같은 특산품들이 팔리는 남원의 명물입니다. 구역이 정비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지만 평생 장터에서 살아온 상인들의 소박한 삶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집이 가까우면 다 사갖고 가고 싶다 진짜. 그런데 이 장터엔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가 인월장이고, 네. 예, 시장 상인들이 네. 경상에서도 넘어오고, 전라도 남원에서도 넘어오고. 아, 그 중간이라고요? 예, 그렇지. 아, 전라도와 경상도가 만나는 곳이 바로 이곳 인월장입니다. 의성에서 그거 갖고 여기 남원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는 전라도잖아요. 여기가 가까워. 아, 30분? 아. 사통오달의 중심지이자 경상남도 함양과 맞닿아 있다 보니 상인의 절반은 전라도 남원 사람, 나머지 반은 경상도 함양 사람입니다. 전에는 뭐 저게 어머 뭐 gen산대게 뭐 저쩌고 저쩌고 막 이럴 때는 세부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게 없고
여기 사람들이 이제 암양에 오면 내가 또 오면 거기서 전자리 잡아주고 죽고 오면 또 여기서 잡아주고 뭐 형아 동생 하면서 뭐 너무 이제 지금 친하게 지내지 뭐 친형제갑니다 이제는. 아 설탕물이죠. 한 개만 누구 달아. 고맙습니다. 이 설탕에 경상도와 전라도의 방언이 어울리고 손님도 상인도 지역을 가리지 않고 서로 마음을 나누며 사는 넉넉한 삶의 공간. 아유 기가 막히기만 하네 이거. 산자락에 자리를 잡고 수십 년 어려운 산골 삶을 이겨내며 함께 살아온 이들. 언니며 동생이며 형이며 아우로 살아온 지난 세월. 장에서만큼은 모두 한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행정 편의상 지역이 나뉘었지만 이들이 만들어내는 삶의 문화는 상인들의 삶에 이미 굳건히 배어 있습니다. 남원에는 곶감만큼 유명한 명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이후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까지 최고로 손꼽혔던 남원의 대표 상품, 남원식도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망치를 두들기며 칼을 만들어내는 남원의 대장장이 중에 정길순 씨가 있습니다. 1922년 조선 부업 공진대회에서 금상을 받으며 지금까지 최고의 명성을 누리고 있는 남원식도. 흔치 않은 여자 대장장이지만 벌써 40여 년 가까이 해온 일입니다. 기계로 맨 처음 칼을 만든 작업을 하죠. 네일을 절단해가지고 이제 칼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 남원 칼의 재료는 좀 특별합니다. 기차 레일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부분만 지금 이거 정해진 거예요. 이게 요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것이 남원 칼로서는 최고 적합하거든요. 이 새 재료는 가지고 지금 이거를 전부 이렇게 이 정도 크기가 맞잖아요. 이렇게 불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어도 날을 내서 쓰는 연장 중에서는 내일새 이상 가는 게 없어요. 수북이 잘라놓은 기차 레일로 천하제일의 식도가 만들어지는데요.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한때는 광안로 일대가 남원 식도를 만드는 대장간 골목이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유명세를 타고 일본에서까지 이 칼을 사기 위해 모여들었다고 하죠. 한여름이면 50도가 넘어가는 대장간 온도, 2000도가 넘어가는 화로에 9번 이상 칼날을 달구어 수백 번 담금질을 해야 만들어지는 칼날. 하도 정성이 들어가다 보니 남원에선 집을 처음 산 사람에게 악귀를 물리치고 복을 지키라는 의미로 이 칼을 선물하기도 했다는데요. 칼에 담긴 정성 때문인지 모든 게 빠르게 변하는 요즘에도 남원 식도를 찾는 사람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칼을 완제품을 이렇게 연결해서 쭉 놓잖아요. 그러면 서울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가고도 남았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에서 해 나간 칼이. 요런 데 갈뱅이는 배겠죠 지금. 두텁게 굳은살이 박힌 손에는 지난 세월 남원 칼을 지키며 살아온 소박한 자부심이 배어 있습니다. 꽃 같은 23세 대장간으로 시집온 후 온갖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 배워온 대장간 일이 벌써 40년이 흘렀습니다. 쉽게 만들어지고 쉽게 버려지는 공장의 칼들이 넘쳐나는 지금,
그녀의 칼에는 40년 세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삶이 녹아 있습니다. 지나간 것들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고 지키며 사는 사람은 또 있습니다. 구비구비 산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싼 발해봉 아랫동네 남원 운봉읍. 글 읽는 소리가 아침을 깨우는 이곳은 공안서당입니다. 가사하나야 청전거우 차하니 우자손에 인검의 동하니라. 옛날 스승님한테 도를 전해받고 또 그것을 내가 몸소 익혀서 또 제자들한테 전해주고 그러면 이제 풍속이 아름다워진다 그래요. 세상 공부도 좋지만 일륜 도덕이 더 중요하다는 아버지의 권유로 한학의 길로 들어섰다는 이학규 훈장. 남들은 잊혀진 학문이라 하지만 그에게 한학은 아직도 배움의 길입니다. 유지경성이라고 뜻이 있으면 마침내 이루어진다.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선물로 써서 집에다 이거 받은 친구는 오늘 꿈을 잘 꾼 친구일 테죠. 오늘 그가 찾은 곳은 운봉의 한 고등학교. 요즘 그는 조선 선비의 예와 도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고등이에요. 고등이라는 것은 수준이 높다 이 소리예요. 고등 위에 대학교가 있는데 예전에는 고등학교, 중학교를 어디서 했냐면 바로 향교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유치원은 어디서 했느냐? 서당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라는 것이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성의 중요성을 옛 선비들의 가르침을 통해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쪽을 모욕을 주는 거예요. 지식적 전문의는 돼가는데 그만큼 정서적인 측면에서 인성, 예절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점을 찾아와서 배우면 좋은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자. 학업보다 학업을 대하는 태도를 먼저 가르쳤던 선인들의 지혜는 시대가 변한 지금도 여전히 큰 가르침입니다. 박수. 역사를 지켜온 뼈대 있는 선비 정신은 문학으로도 남았습니다. 매한 이씨 양반가를 지켜온 종부들의 오롯한 삶을 세밀하게 묘사했던 최명희 작가의 대하소설 혼불. 이곳은 소설 속에서 주인공 아내 효원이 처음 시집올 때 전라선을 타고 내렸던 소설 속의 무대 서도역입니다. 이곳이 소설 혼불에 나오는 그 서도역인데요. 소설 속에서 주인공들이 주로 이용하던 그 역이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도 존재했던 역이라고 하네요. 1932년 세워졌던 이 서도역은 2004년까지 열차가 운행되다가 2008년 역무원조차 없는 간이역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을 오고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설 혼불을 기억하고 일부러 찾는 사람들 뿐입니다. 소설 속 표현대로라면 이곳에서 한식경이나 걸어 들어가야 나오는 노봉마을. 소설 속 주인공들이 살았던 종갓집이 있던 이곳에 소설 혼불을 기념하기 위한 문학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 땅에서 한 생을 다하며 변하는 세상과 싸우며 삶을 보낸 소설 속 주인공들. 80년 3월부터 96년 12월까지 무려 만 17년을 매달린 끝에 혼불을 완성해낸 최명희 작가. 암 진단을 받고서도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던 그녀는
1998년 12월 혼불 10권을 완성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원래 혼불이라는 말 자체는 국어 사전에도 없는 말이었는데 원래 저 혼불은 우리 전라도 쪽에서 사람이 죽을 때 나가는 불이 혼불이라고 그랬었죠. 이렇게. 근데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이 혼불이라는 소설을 집필해야 되는 게 자기 그 업이라 생각하시고 이제 다니던 그 교사도 그만두고 이 혼불 집필에 이제 모든 것을 쏟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34살이었죠. 그러니까 17년간 이 혼불 10권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짜냈다고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17년간 이 혼불이 탄생이 된 것입니다. 상령 최 씨 종부였던 할머니를 모델로 삼아 최명희 작가는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갚을 길 없는 빚을 진 사람처럼 불안해하며 한자 한자 글을 적어내려 갔다는 최명희 작가의 모습이 떠오르는 듯합니다. 그 마음이 진정한 혼불은 아니었을까요? 우리 이 혼불이라는 얘기 자체가 우리 민족의 혼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민족의 혼이 뭐냐? 결국 우리의 모국에 있다는 것이죠. 생활 풍속과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때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삶이 녹아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혼식이라든가 또 뭐 우리가 상을 치를 때라든가 모든 우리의 생활 풍속사들을 아주 깨알같이 뭐 한 땀 한 땀 뜬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복원을 이렇게 시켜놨죠. 그러니까 소설이긴 하지만은 이 혼불이라는 책 자체는 우리의 정신이 스며져 있는 생활 풍속사를 담아놓은 그 백화사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멀리는 장수 팔공산이 보이고 옆으로는 지리산이 에워싼 소설의 무대 노봉마을. 노봉마을은 최명희 작가의 집안인 상령 최 씨 종가가 있던 마을입니다. 상령 최 씨의 종갓집. 최명희 작가는 이곳에서 12대 종부였던 할머니를 모델로 소설의 주인공이던 매아니 씨 종부 청원부인과 율촌댁, 효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종가도 종가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저기 어머니하고 최명희 작가 어머니하고 직접 대외종관인 효원 할머니가 계신 게 참 뭐 할 말 있다거나 물어볼 말 있으면 거기 와서 주로 그 시기를 근본을 찾았죠. 그래가지고 소설을 쓴 것이에요. 지난한 종부의 삶을 오롯이 지켜온 그분들의 삶은 아직도 이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예로부터 남원에 가서 소리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 악성 옥보고가 검은고를 완성하고 조선시대 수많은 판소리 대가가 배출됐던 동편제의 발상지 남원. 대장군방 벌목하고 오구방에 집을 짓고 오구방에 집을 짓고 남원이 배출한 동편제 최고의 소리꾼 안숙선 명창이 오늘은 오랜만에 소리 공부하는 후배들을 찾았습니다. 활화로고 그저 활화로고 가르지면 내요. 남원은 안명창의 고향이자 동편제 소리를 배우며 판소리를 공부했던 소리의 고향입니다. 아이고, 저보다 훨씬 다 잘하십니다. 그동안에 제가 소리를 하면서 30대, 40대, 50대, 30대는 제가 막 제 힘으로 소리를 막 힘만 줘서 했다면은 40대 소리는 이제 그 힘과 소리의 이면과 소리의 구조, 소리의 예술성을 잘 표현하는데 이제 50대, 60대 들어가면서는 이제 이 체력이 자꾸 떨어지니까는
그 동편의 소리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기본서부터 다시 힘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동편 소리가 그만큼 기본으로서 튼튼한 소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판소리의 한 유파인 동편제를 창시한 것이 바로 조선 후기 가왕이라 불렸던 명창 송옥록. 구례 남원을 중심으로 발전한 동편제는 기교를 쓰지 않아 풍부한 성량을 가져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동과 서가 있는데요. 이쪽 동쪽 지방에는 주로 산악 지방이에요. 그래서 산악 지방이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좀 무뚝뚝하고 그리고 우렁차고 소리를 이 통성으로 활하려고 호박에 발을 뚝 밟고 길 가는 과객양 밭채울 떡기 붙들었다 해가 지면은 내어 쫓고 이렇게 한 반면 서편제는 아이고 여보 도련님 참으로 가실라요. 굉장히 이렇게 감정이 많죠. 노래 연습 하루만 안 하면 남이 몰라도 내가 아는 것이 소리꾼이라 하는데요. 광어를 누에 잘 있더냐 어제 교도 사던가 남원에서 보낸 어린 시절 안명창 역시 지리산 심산유곡을 찾아 소리를 공부하며 매일 달라지는 소리를 스스로 느꼈다 합니다. 이제는 모두가 감탄하는 그녀의 소리. 지리산에서 안명창은 좋은 소리보다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배움의 자세를 먼저 배웠다 하는데요. 한 인간으로서 자연과 소리와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속에 담고 또 몰입을 하려고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를 가리지 않고 이제 산공부를 들어오기도 하고 옛날에 이 남원 지리산 이런 곳에서 이런 데를 거쳐가지 않는 명창이 지금 없으십니다. 역사의 순환 속에서도 소리로 위안받고 예술을 키우며 살았던 남원 사람들의 삶. 그 삶을 어머니의 품처럼 넉넉히 품어주던 것이 바로 민족의 영산 지리산입니다. 지리산 반야봉에서 반성까지 이어지는 길이 14km의 뱀사골은 지리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여러 골짜기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골짜기로 손꼽히는데요. 전 구간이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진 이 계곡에는 100여 개의 크고 작은 폭포와 소가 줄을 잇고 겨울이지만 그 절경이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 아름답습니다. 여기가 용이 승천했다는 용소라는데 그래서 그런지 다른 데보다 물빛이 진짜 파랗네요. 와, 얼마나 찬가. 우와, 찬 게 아니라 실이다, 실이야. 이 뱀사골 지리산 이 계곡이 옛날에 6.25 때 되게 가슴 아픈 곳이었는데 그런 건 다 씻겨 내려간 듯이 너무 아름다워요. 차고 시려도 손이 자꾸 들어가네. 이 맑은 물을 보면 무슨 아픔이 있었을까 싶지만 한때는 빨치산의 온둔지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감내해야 했던 곳이
바로 이곳 뱀사골입니다. 이제는 그 아픔을 딛고 겨울 지리산엔 고즈넉한 바람소리만 가득한데요. 굽이굽이 산이 깊고 골이 깊어 뱀이 공유하는 것 같다고 해서 뱀사골이란 이름을 얻었을까요? 한여름에도 삼복더위가 얼어붙을 정도로 냉기가 감돈다는 뱀사골을 겨울에 만나니 겨울 풍경이 시리도록 아름답습니다. 능선의 길이가 40km가 넘는 넉넉한 품을 가진 지리산은 20여 개의 봉우리와 수많은 비경을 품고 있습니다. 한때 등산하는 사람들만 찾던 이 산에 최근에 손님이 많아졌는데요. 국내 첫 장거리 트레킹 코스인 지리산 둘레길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총 274km가 개통된 둘레길은 이 중 46km가 남원에 위치해 있는데요. 서로를 품어줄 넉넉한 품을 가진 사람들이 험한 산을 함께 넘으며 마음을 나눕니다. 예, 우리가 지금 한 43년 지기들입니다. 근데 이제 부부들끼리 어떤 유익한 시간을 갖자 해가지고 평온한 둘레길을 찾으면서 시간을 거슬러서 우리 얘기하고 그러자고 그래서 왔는데 참 좋네요. 오늘 특히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어제 오전까지 비가 왔었는데 오늘 뭐 시야가 너무 맑아가지고 지리산 저 뒤쪽까지 깨끗하게 보이니까 오늘 뭐 날씨를 너무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조서방이 날짜를 너무 잘 잡았어요. 정겨운 숲길뿐 아니라 논두렁길, 뚝길을 따라 지리산이 보듬어온 삶을 느낄 수 있는 둘레길. 사람들은 이곳을 여행길이 아니라 생활길이라 부릅니다. 힘든 삶도, 넘지 못할 벽도, 나누지 못한 마음도 이곳에 오면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지리산이 주는 넉넉한 자연의 품을 느끼기 때문은 아닐까요? 당신 얼굴 웃고 있네. 두 손 내밀어 만져보려니 어느새 사라졌네. 봄이 가면 여름이 오듯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온 지리산.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자연의 섭리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전라도의 관문으로 한쪽으로는 경상도와 맞닿아 있고 지리적으로는 충청도와 연결된 남원. 그 지리적 특성 때문에 늘 전란의 한가운데 있었던 남원의 역사는 천년의 세월을 보내며 호국사찰로 남원을 지켜온 이곳 실상사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흔치 않게 평지에 자리 잡은 실상사는 통일신라시대 창건된 선종사찰로 국보를 비롯한 18점의 문화유산이 있어 단일 사찰로는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곳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절이 너무 이쁘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쁩니까? 네. 예. 실상사가 그 옛 모습 그대로 이렇게 유지되어 있는 네. 그 몇 안 되는 절 중에 하나라고 하죠. 네. 일본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 천왕봉을 마주보는 평지에 지어졌다는 실상사. 이 사찰이 대표적인 호국사찰로 불리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보광전 안에 자리 잡은 범종 때문입니다. 이 종이 어떤 종이에요? 예, 이 종이 조선조 때, 네. 숙종 때 만들어진 종인데요. 하얀 점선으로 저희가 대충 위치를 표시해 놨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 부위가 바로 일본 지도입니다. 아주 마모가 많이 돼갖고 흔적이 아마 희미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종을 치는 타점 부위가 일본 지도가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힘을 이렇게 제어하려는 의도에서 지도도 그려져 있었고 또 종을 이렇게 치면서 그 일본을 좀 이렇게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희미해져 버린 일본 지도. 국태민안을 염원했던 호국승들의 마음이 보이는 듯한데요. 신라시대부터 선종사찰의 대명사로 여겨지며 큰 번영을 누렸다는 실상사. 실상사 덕분에 남원에서는 함께 발전한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실상사에서 스님들이 아주 많이 거주하셨어요. 최대 3,000여 분 정도까지 거주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스님들께서 직접 이 바루를 생산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 기술이 지금도 전수가 되고 있고요. 불교용품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함께 발전했던 남원목기. 남원에서 유독 목기가 발전한 것에는 지리산의 좋은 목재가 한몫을 했습니다. 산림 면적이 넓고 다양한 수종이 자라다 보니 좋은 목기를 만들 좋은 재료를 타 지역보다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나무가 이제 물포래 나무하고 오리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활엽수 종류입니다. 특수목 계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조했을 때 단단하고 갈라짐이 적고 결이 아름답고 그런 것들이 남원 목계의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기를 받고 가리를 돌려 끌로 다듬자 마술처럼 목기가 완성되는데요. 무려 1300년의 역사를 가진 남원목기는 조선왕실에 진상된 최상품이자 값싼 플라스틱 제품이 보편화되기 전 사용하던 생활도구여 제기용품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깎고 있는 그 가리라는 기계는요 남원밖에 없습니다. 그 순선 우리말로 나무를 간다 그런 그 뜻에서 유래가 된 가리라는 그 목틀을 이용해서 가공이 되는데요. 꽤 그 조선시대 때부터 유래가 되다 보니까 아마 가장 그 기술력이 앞서고 또 그 좋은 그 목재들이 지리산 근교에 많이 자생하다 보니까 남원 목기가 가장 발달하게 된 동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선조님들이 쓰던 전통 가리입니다. 연대로 보면 지금 한 100년이 좀 넘었고요. 이 가리는 조상님들이 예전에는 그 운송 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틀목을 가지고 나무가 많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게다 지고. 100년이 넘은 이 가리 역시 사용 방법은 요즘의 가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그 시절 이런 기계를 만들어냈다니 조상들의 지혜가 참 놀랍죠. 양발로 축을 조정하며 가공하는 전통 가리의 정교함이 놀랍습니다. 이제 가리틀이 축을 이용해서 발로 밟으면 오른쪽으로 밟으면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겉을 가공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 발을 밟으면 속을 가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가리틀을 만들고 난 이후에는 상당히 정교하고 표면이 매끄럽고 세밀한 부분을 가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 지혜로운 기계입니다. 남원목기를 최고로 만든 또 하나의 비결은 바로 오칠 기술입니다.
지리산에 자생하는 온나무 원액을 사용하는 오칠은 방수은 물론 화학약품에도 탁월한 보존 효과를 보여 오칠을 한 모끼는 수명이 1000년을 간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지금 우리가 95%의 순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무리 뜨거운 한 200도 이상의 열까지 견뎌낼 수 있고 또 이 오칠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서 살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오칠 속에 내포되어 있어가지고 균을 다 살균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다듬어 모끼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무려 200일 이상. 남원 모끼는 정성을 다해 만든 것들이 재평가를 받기 시작하면서 다시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올라가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내려간다 해서 지리산이라 부른다고 하는데요. 무수히 많은 비경만큼이나 무수한 삶을 품은 지리산에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지리산에 처음 오르는 저를 반겨주기 위해서였는지 올해 첫눈을 지리산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눈이 오네, 눈이 와. 이 초겨울에 지리산에서 내가 눈을 맞네.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눈이 오자 지금까지 맑은 날엔 볼 수 없었던 장관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눈을 머금은 나무며 하얗게 덮인 산 위로 아스라이 푸른 하늘이 펼쳐지는데요. 경치는 고왔지만 눈 덕에 산행은 곱지 않았습니다. 기온까지 떨어져 젖은 머리카락이 얼어 발 한 발짝 내딛는 것도 힘겨웠는데요. 그래도 지리산 설경이 지리산 10경 중 하나라고 했던가요? 내딛는 곳,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 하나하나가 자연의 경의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중턱에 이르자 이제 추위도 사라지고 눈앞에 온통 설경입니다. 근데 진짜 한 중턱에 올라오니까 지리산이 진짜 포근하긴 포근하다. 눈이 와서 그런가? 한두어 시간이 지나자 이제는 눈발이 제법 거세졌습니다. 나무 위에도 제법 눈이 쌓이고 온통 하얀 눈과 나무뿐입니다. 그래도 정상을 눈앞에 두고 여기서 포기할 순 없는 노릇. 이 악천후에도 꿋꿋이 산에 올랐습니다. 벌써 등정을 마치고 내려오는 부지런한 등산객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여기서 첫눈 맞으시나 봐요. 예, 첫눈. 저 끝까지 올라갔다 오시는 거예요? 아, 너무 멋있으세요. 설악산도 이제 다 동도 해봤고, 네. 지리산 동도 해봤는데, 설악산은 남성적인 산이 있고, 지리산은 진짜 여성 포근한 산. 아, 그렇구나. 뭐 크게 오르내리기 없고, 그냥 약하게 오르내리기 하면서, 좀 엄마 품어주는 산이 아닐까요?
처음 산에 오르기 시작해 눈을 헤치고 서너 시간을 오르자 저 멀리 겨우 바래봉 정상이 보입니다. 이곳이 바로 바래봉입니다. 아이고, 바래봉 끝까지 올라오고 첫눈도 맞고, 여기 지금 해발 1165m인데요. 여기 제가 끝까지 올라왔는데 머리카락들이 이렇게 다 얼고 얼굴도 빨개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쉬운 거는요, 이 주변이 지금 눈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저는 끝까지 올라왔고 첫눈도 여기서 맞아서 정말 보람있고 의미 있습니다. 자, 경치가 빡 뿌옇죠. 이야, 좋다. 넉넉한 지리산의 품을 바라보니 이곳이 선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상시에 볼 수 없었던 순간의 아름다움들이 파노라마로 펼쳐집니다. 역사의 흔적을 담은 풍요로운 문화유산과 어머니의 품 같은 지리산을 안고 수많은 삶을 마주했던 남원. 천년의 문화, 예술, 사랑은 아직도 이 지리산처럼 남원 곳곳에 흐르고 있습니다.